어느 나라든 강이 보이는 근처는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야. 여의도 한복판에 대규모 광장이 생기니 누가 또 돈을 벌었다? 바로 형님, 아까 시범 아파트가 지어진 지 막 50년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반포니, 뭐 개포니 이런 데보다 여의도가 왜 그러면 재건축이 늦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나는 항상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철저히 나는 부동산, 한국 부동산의 흥망성쇠는 정책이 결정한다는 기조야. 바로 정책 때문이야. 아, 정책. 어떤 정책이 영향을 미쳤죠? 설명을 좀 하면 이런 건데, 사실 여기 지역구 때문이야. 지역구? 여의도는 구가 무슨 구야? 영등포구. 영등포구야. 영등포구의 국회의원이 여기 재건축 재개발이 자기에게 중요한 공약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강남에 있는 개포라든가 압구정이라든가 반포라든가 뭐 대치라든가 이런 곳은 그 근처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재건축 재개발이야. 거기 재건축 재개발 보고 20년째 살고 있는, 즉 농물 먹어가면서 20년째 살고 있는 사람 천지야. 비바람 맞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막 그 국회의원들이 저 좀 뽑아주십시오 오면 막 자기 팔뚝을 이렇게 보여줘. 냄새 맡아보라고. 새도 냄새 나지 않냐고 막 하면서 내가 이렇게 녹물 먹어가면서 내 눈에도 지금 뻘겋지 않냐고. 이 녹물 먹어가면서 내가 20년째 살고 있는데 우리 재건축 재개발은 언제 이거 해결해 주는 거냐. 그러다 보니까 그쪽 국회의원들은 서울시장 만날 때마다 이 용적률 좀 올리고 재건축 재개발 이거 좀 허용 좀 해주십시오. 왜? 시도지사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시장도 귀찮잖아. 힘들고. 그리고 그쪽은 그 동네 사람이 표의 절대 다수들을 차지하는 곳들이니 구청장 선거 때도 무슨 시의원 선거 때도 다 그 사람들 이권을 영순위로 올려줘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탈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영등포구는 여의도에 거주지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 영등포역 근처 뭐 무슨 백화점 있는데 그쪽. 그래. 그쪽에 실거주자가 많지. 여기는 다 상업지구가 많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 거주하는 거주민보다는 큰 금융회사들, 방송국들, 언론사들 많고, 그리고 여기 근처 오피스텔, 이렇게 많은 오피스텔 대부분 보면 그게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라 대부분 국회에 뭔가 알선하려고 무슨 협회, 무슨 단체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긴 표밭이 아니야.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밀리는 거지. 구 영등포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또 정치적 성향이 여의도에 살고 계신 분들과 또 좀 다르더라고. 아니 그쪽도 해결할 게 산지에 있는데 여기 뭐까지 신경 쓸 수가 없었구나. 그렇지. 아니 그리고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구 영등포 쪽에 살고 계신 분들은 A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여기는 B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국회의원이라는 건 득표수를 고민해야 되는데 당연히 영등포구의 정치 성향은 구 영등포 쪽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개발이 굉장히 더 늦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좀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지. 게다가 오세훈 시장이 여의도에 관심이 많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의도에 제2 세종문화회관 질린다고 했고, 그리고 국회의 일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거든. 네,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그 일부 나머지 그 역할하고 있었던 국회 방송 부지라든가 뭐 국회 도서관 부지라든가 이런 건 일부 변경해서 또 개발하지 않겠어? 거기 보면 현정회라고 해서 역대 그 원로 국회의원들 가끔 모이는 그 경로당 같은 것도 있거든. 그리고 그런 것도 이제 뭔가 옮기겠지. 그러면 이 동네에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많은 거야.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기다리고 있네요. 여기가. 맞아.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 아파트들이 들어선 배경까지가 바로 여기까지야. 어떻게 좀 재밌었어?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니까 이제 또 누가 여기에 주목했느냐? 한번 내가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킬 만한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 아, 떠오릅니다. 이 사람들이 네. 새로운 신도들, 네. 그것도 그냥 신도가 아니라 고학력, 고소득 신도들을 한 번에 대거 모을 수 있는 곳? 그런 거는 신도시잖아. 어느 동네에 살고 있다가 이사 가면 그 동네 새로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잖아.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여의도 순복음이 일로 온 거야. 그 목사님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겠네요. 그 당시에는 선견지명 플러스 용기였어. 아, 이제 형이 이해했다. 조용기 목사님 저거구나. 용기가. 그래서 진짜 조남이 용기신가? 하여튼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이 그 당시 여기 터전을 잡았고, 네. 그래서 순복음 아파트도 있잖아 여기. 그 네. 당시는 진짜 여기에 완전 네. 성전 진짜 작심하신 거지. 그리고 통일교. 지금 더현대 백화점 있는 땅 있지? 네. 그게 통일교 부지였거든. 그분 눈에는 여의도가 발전할 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보였겠지. 문선명. 문선명. 아, 조용기 목사님의 용기와 문선명 목사님의 확신하셨던 거죠? 선견지명. 내 눈에 보인다.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 야, 이거 대박이다. 하여튼 뭐 그쪽 그 종교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니까요. 네, 희화한 게 아니라. 네. 하여튼 그러니까 그 두 분의 말씀이 맞았던 거지. 그래서 이 여의도에 그런 종교 부지들이 되게 많았고, 그 교회들은 지금 엄청 부자 된 거잖아. 사실 뭐 웬만한 우리나라 그룹사 통으로 살 만큼의 땅을 가진 건데, 네. 수조 원짜리 땅인데. 엄청난 부동산이죠, 여의도. 그렇게 이제 그 교회 들어서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 만들어주고, 즉 여기가 드디어 사람 살기 좋은 동네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서울에서는 여기를 이제 서울시에서는 여기를 더더욱 개발 박차를 가하려고 했을 거 아니야. 네. 그런데 갑자기 또 높은 데서 연락이 와. 다시 또 상황 들어갑니다. 3편, 제3편. 임자. 예, 각하. 그 여의도 어떻게 돼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야, 우리 여의도 한가운데 이렇게 뭐 대규모 뭐 공원 같은 거 남기려고 했던 그 부지 있잖아. 예, 각하. 거기 뭐 나무 심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 당시 용어로 세면만 바르고 그냥 놔둬. 각하,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뭐 임자가 알 필요는 없고, 일단 뭐 특별하게 나무 같은 거 절대 심지도 말고, 벤치나 이런 것도 웬만하면 설치하지 마. 그냥 비워둬. 무슨 광장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름은 내가 조만간 지어줄게. 분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뚜뚜뚜. 바로 이런 지시가 내려온 거야. 예. 그때는 이쪽 근처를 대사관저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유치를 하고, 네. 그리고 그런 외국 사람들이 주로 그 일하는 공간이면 큰 공원이 있어야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거든. 그쵸. 그래서 그런 공원 같은 걸 만들려고 했는데, 나무 한 그루 심지 말라는 게 뭐지? 한 거지. 왜였을까? 군사 정권이니까 어떤 군사 퍼레이드?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로 공항이었어. 공항. 또 비행장이야. 왜냐하면 60년대 말 70년대 초반 우리 사회가 또 굉장히 뭐라 그러지, 안보가 흉흉했던 게 김신조 내려왔잖아. 김신조. 김신조가 내려와서 그때 진짜 서울 시내에서 교전을 다 했잖아. 그렇죠. 군경과 교전에서 군경의 사상자까지 생길 정도였으니까.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청와대 앞에까지 내려와서 이게 그 당시에는 무장 공비라고 불렀지. 그렇죠. 이 말도 안 된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급할 때 우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바로 청와대 가장 가까운데 공항, 비행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여차하면 그 비행장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그 안보의식이 고취된 거야. 그리고 이름을 516 광장이라고 그때 이름을 지었어. 맞아, 그때 이름은 516 광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길 지어놓고, 그래서 이 가운데는 텅 비게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한복판에 대규모 광장이 생기니 누가 또 돈을 벌었다? 바로 용기 있는 사람과 선견지명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건 한참 뒤이긴 해. 네. 한참 뒤이긴 한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한국 방한한 적 있지. 기억나요. 그때 어디서 했어, 집회? 여의도. 맞아. 네, 맞아요.
여기가 유일하게 서울 근처에서 400만 명이 떼거지로 운집할 수 있는 공간. 그 뒤부터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교세가 큰 교회들은 여의도에서 대규모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처에 원래 터잡고 있던 순복음이나 뭐 이런 데는 마치 앞마당처럼 편하게 대규모 신도들을 모을 수 있었잖아. 그 정도면 진짜로 어떤 신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닐까요? 너 또 오버를 해 그래 또. 아유.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네. 뭐 아무리 우리가 구독자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멘. 아멘. 아 참나. 여의도를 우리가 외지 사람들이 1년에 꼭 한 번 올 때가 있어. 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야? 벚꽃 축제? 맞습니다. 또 벚꽃 축제야. 이 벚꽃에도 일화가 있어. 한국에서 네. 여의도라는 한강 가운데 있는 섬을 대규모 개발하겠다는 소식이 바로 현해탄을 걷는 일본에도 전해진 거야. 그런데 일본의 제1교포 사업가들 중에선 이제 그 당시 좀 돈을 번 사람들이 있어. 네. 근데 일본에서는 이거 막 조센진이라고 말이야, 뭐 우리 시민권도 안 주고, 거기에선 항상 무슨 이류 시민처럼 푸대접했잖아. 네, 맞아요. 근데 돈은 내가 꽤 번 사람들이 있어. 인정 못 받고. 그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 한국에서도 대규모 맨하튼 같은 그런 걸 개발한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야. 네. 그 중에 한 일본 사업가가, 제1교포 사업가가 네. 벚나무 2,400그루를 기증했어. 야. 그 2,400그루를 기증한 그 벚나무를 이 여의도에 심은 거야. 그게 시작이었구나. 그 당시 2,400그루가 굉장한 게 벚꽃나무가 굉장히 유행이어서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그 가로수로 그걸 심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였고, 특히 품종이 비싼 게 소메이 요시노라는 품종이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벚꽃 품종은 벚꽃이라고 해서 제주도 품종이 있긴 있잖아. 네. 그걸 심은 게 아니라 그 제1교포 사업가가 여기 준 걸 심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의도가 그 뒤로 벚꽃의 아주 축제 그 메카가 됐지. 아니 형님, 근데 요즘 들어서는 여의도 하면 사람들이 방송국, 뭐 증권사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맞아. 그럼 그건 언제 온 거예요? KBS 방송국하고 그 당시에는 동양방송이라고 있었고, 그것도 여의도에 있었고, 그 다음에 MBC 문화방송도 여의도에 있었어. 네. 근데 이 세 방송국은 사실 제일 뉴스거리가 많은 곳이 뭐야? 정치. 국회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국회 따라 온 거야. 그래서 국회에 따라 바로 연이어 온 게 KBS, 동양방송, 그리고 MBC. 문화방송. 그리고 국회에 또 취재해야 될 사람들은 방송국만 있는 게 아니라 신문사도 있겠지. 맞아. 그래서 여의도에 무슨 국민일보니 뭐 이런 많은 신문사 사옥이나 본사들이 여기 있는 이유가 그 당시 또 뉴스거리 찾아서 여의도로 같이 이주했지. 자,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 언론사까지 온 거는 이유를 찾았을 거야. 네. 그러면 도대체 여의도의 금융 메카가 된 건 언제냐? 그러니까 증권사도 많고. 바로 1970년대 중후반에 재무부 장관을 했던 분이, 그분은 재무부 장관이니까 당연히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 맨하튼. 네. 그래서 뉴욕 맨하튼의 월스트리트나 이런 금융가가 생각났던 사람으로서 네. 증권업 협회에게 약간 권고했어. 그러지 말고 증권업 협회 건물을 여의도로 옮기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증권거래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여의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정부기관들. 왜냐하면 새로 지은 정부기관들, 요즘도 지역 균형 발전하려고 세종에 다 내려보내고 지방에 다 내려보내는데, 그때도 뭔가 지역 균형 발전이 그 당시엔 여의도였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여의도에 새로 이제 한참 붐이 일기 시작할 금융 관련한 공공기관을 다 여기로 입주시킨 거야. 그래서 거래소 여기 있는다고 하지, 예탁결제원 이런 데 일로 온다고 하지. 그러니까 증권업협회 너희들도 일로 와라. 이렇게 했고, 그래서 증권업협회가 일로 들어선 거야. 그러니까 연이어 추가적으로 설립된 증권회사들이 전부 다 여의도에 또 또아리를 트게 된 거야. 대기업 이주하면은 협력사들 다 모이듯이. 그럼 대기업들이 이제, 우리도 이제 한국도 금융업이라는 게 발달할 것 같으니 우리도 증권업 한 번씩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유행에 따라서 새로 생긴 금융회사들을 전부 여의도에 입주시켰다, 이렇게 보면 돼.
아, 형님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여의도는 호재 만발이네요. 호재가 될지 또 이게 개발이 앞으로 주민들 합의 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둔촌 주공처럼 한참 갈 길이 멀긴 할 거야. 네. 하여튼 그런데 여의도도 드디어 순번이 왔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느 나라든 강이 보이는 근처는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야. 아, 그렇죠. 본능이죠. 그럼. 그래서 여기도 많은 또 한 번의 파도가 한번 쫙 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 진행되는 상황 보면서 또 이슈가 있으면 짚어주세요. 야, 너랑 오늘 저기 부의 양극화 특집 하려고 왔는데 너랑 여의도로 잡담하다가 우리가 근 50분을 떠들었다. 이거 방송으로 나가도 되겠는데요? 그냥 나가자, 야, 이거. 부의 양극화는 다음에 하고 이거는 그냥 특집으로 해줘.